강미래는 낡은 운동화를 신은 채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서울의 번화가 강남의 골목을 바쁘게 걸었다. 24 한창 꿈을 좇을 나이지만 그녀의 어깨에는 가족이 남긴 거대한 빚더미가 얹혀 있었다. 아침에는 동네 편의점에서, 낮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몰고, 밤에는 강남의 고급 카페 라미엘에서 서빙을 했다. 잠시도 쉴 틈 없는 삶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강렬했다. 그것은 좌절에 굴하지 않는 삶에 대한 굳건한 의지였다. 오늘도 라미엘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도 불구하고 은은한 조명 아래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미래는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주문을 받고 음료를 날랐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다. 이곳은 단순한 카페가 아니었다. 서울의 상류층 인사들이 비즈니스와 사교를 위해 모이는 곳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미래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거대한 돈과 권력의 이야기들이었다. 그녀는 그저 그들의 잔을 채우고 그들의 그림자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데 익숙했다. 여기 아메리카노 하나 더요. 귓가에 들려오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에 미래는 고개를 들었다. 창가 가장 안쪽에 자리 잡은 VIP 테이블. 그곳에는 언제나처럼 고독하게 앉아있는 한 남자가 있었다. 이재현, JL그룹의 젊은 CEO.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냉혹한, 잔인한, 무자비한 같은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29의 나이에 거대 기업의 정점에 선 그는 그야말로 제왕적인 존재였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완벽했지만 그만큼이나 차가웠다. 어떤 감정도 비치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마치 세상 모든 것을 통찰하면서도 동시에 무관심한 듯한 눈빛은 마주하는 이들을 위축시켰다. 그는 항상 혼자였고 혼자만의 세계에 갇혀있는 듯 보였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아메리카노 잔을 들고 그의 테이블로 향했다. 그는 노트북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굳이 고개를 들어 미래를 보려 하지 않았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잔을 내려놓으려 했다. 그런데 그 순간 테이블 모서리에 놓여있던 그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움직였고 미래의 손이 그것을 살짝 건드렸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뜨거운 커피가 그의 흰색 셔츠 소매에 몇 방울 튀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손님 미래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허둥지둥 냅킨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심장은 발끝까지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이런 고급 카페에서 실수는 곧 해고였다. 더욱이 상대는 이재현이었다. 이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가 미래를 향했다. 그 시선은 날카로운 얼음 조각 같아서 미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셔츠 소매를 훑어보았다. 깨끗한 흰색 셔츠에 검은색 커피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분노의 징조였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짜증이 깃들어 있었다. 일에 집중할 생각은 없고 멍하게 딴 생각만 하는군. 아닙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부주의했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억울함보다는 공포가 더 컸다. 이런 사소한 실수 하나로 그녀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었다. 그는 한숨을 짧게 내쉬었다. 이런 서비스 마인드로는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겠군. 미래의 눈에 눈물이 그렁거렸다. 이 일을 계속하기 힘들겠군 이라는 말은 사실상의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당장 내일 아침부터 어디서 돈을 벌어야 할지 막막했다. 빚 독촉은 매일같이 그녀를 옥죄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보지 않고 다시 노트북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냥 가보시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그의 테이블을 떠났다. 뒤돌아서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주방으로 돌아가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그녀의 동료들은 안쓰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이재현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들은 익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미래는 해고 통보를 받을 각오를 하고 카페로 출근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해고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이름이 적힌 작은 쪽지 하나가 사물함에 놓여 있었다. 사장실로 와주세요. 미래는 불안감에 휩싸인 채 사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강미래 씨. 사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사장실에는 이재현의 비서인 김민준 실장이 와 있었다. 김민준은 깔끔하고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으로 늘 이재현의 그림자처럼 그를 보좌하는 인물이었다. 강미래 씨, 어제 이재현 대표님과의 작은 사고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김민준 실장은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께서 강미래 씨에게 제안할 것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미래는 어리둥절했다. 제안이라니, 어제의 그 싸늘한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제안이 나올 수 있을까? 이재현 대표님께서는 강미래 씨의 근면하고 성실한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십니다. 김민준 실장은 계속해서 말했다. 그래서 대표님 개인 비서 겸 가사 도우미로 강미래 씨를 채용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미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가사 도우미, 그것도 이재현의 개인 비서 겸 그녀가 알기로 이재현은 단 한 번도 집에 사람을 들인 적이 없는 극도로 사적인 사람이었다. 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경험이... 걱정 마십시오. 김민준 실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아닙니다. 강미래 씨의 세심함과 성실함입니다. 급여는 월 1,000만 원입니다. 미래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월 1,000만 원. 그것은 그녀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엄청난 액수였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것은 신이 내린 기회였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는 불안감을 느꼈다. 이재현이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히 어제 일에 대한 보상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일까? 그의 차가운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정말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미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은 한번 결정하시면 번복하지 않으십니다. 김민준 실장은 서류를 내밀었다. 여기 계약서입니다. 기본적인 업무 내용과 급여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강미래 씨가 바로 업무를 시작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미래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내용은 단순했다. 이재현의 개인적인 공간을 관리하고 비서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대표님의 사생활에 대해 어떠한 것도 발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이재현이라는 거대한 존재의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빛 독촉에 시달리는 가족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미래는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김민준 실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럼 오늘 오후에 대표님께서 계신 곳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짐은 최소한으로만 챙겨오시면 됩니다. 대표님의 사저에서 지내게 될 겁니다. 미래는 김민준 실장의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다. 사저에서 지낸다고 그것은 단순한 가사 도우미를 넘어선 것이었다. 이재현의 지독한 결벽증과 사생활 보호를 생각하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어떤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이는지 알 수 없었다. 단지 이 기회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라고 믿을 뿐이었다. 오후가 되자 미래는 김민준 실장의 안내를 받아 거대한 검은색 세단을 타고
서울 북부의 한적한 언덕에 위치한 고급 주택 단지로 향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웅장하고 고요한 곳이었다. 거대한 담장과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은 이곳이 외부와 철저히 단절된 이재현만의 왕국임을 말해주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미래를 맞이한 것은 차갑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대저택이었다. 건물 전체가 짙은 회색과 검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최소한의 장식만이 존재했다. 마치 이재현의 성격이 그대로 건축물로 형상화된 것 같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높은 천장과 넓은 공간이 그녀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한 톨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텅 빈 것 같은 적막함이 느껴졌다. 온기가 없는 마치 전시된 예술품 같은 집이었다. 이곳이 대표님의 사저입니다. 김민준 실장은 담담하게 말했다. 앞으로 강미래 씨가 지내게 될 곳이죠. 2층에 강미래 씨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는 미래를 안내하여 집안 곳곳을 보여주었다. 거대한 서재 최첨단 시설을 갖춘 체육관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거실, 그리고 완벽하게 정돈된 주방. 모든 공간에서 이재현의 절제되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엿보였다. 미래의 방은 작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다. 작은 창문 밖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대표님께서는 아직 귀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강미래 씨는 오늘부터 바로 업무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업무 지침은 제가 미리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특별한 지시가 없을 때는 대표님의 생활 패턴에 맞춰 집안일을 돌보면 됩니다. 김민준 실장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표님은 깔끔하신 분이라 항상 정돈되어 있는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저녁은 주로 외식하시지만 가끔 집에서 드실 때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에는 간단한 업무 지침이 적힌 태블릿이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거대한 미지의 세계로 들어선 작은 배와 같은 기분이었다. 이재현의 그림자 속에서 그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차가운 저택의 공기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긴장감과 함께 미묘한 기대를 느꼈다. 이 잔인하고 냉혹한 CEO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리고 그녀의 등장이 그의 얼어붙은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 미래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걸음을 막 내디뎠을 뿐이었다. 강미래는 거대한 저택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자신이 마치 거대한 유리관 속에 갇힌 작은 새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집안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동시에 싸늘하고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이곳은 이재현의 세계였고 그 세계는 차갑고 고독했다. 미래는 첫날부터 자신의 역할이 단순한 가사 도우미를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공허함을 채우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하루는 이재현이 출근하기 한참 전인 새벽 5시에 시작되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완벽한 정돈과 정확한 시간이었다. 미래는 그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그의 완벽주의적 기준에 맞춰 준비해야 했다. 침실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고 그의 옷은 매일 아침 그의 동선에 맞춰 미리 다려져 걸려 있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게 준비되었고 그가 출근하기 전에 모든 것이 그의 식탁 위에 놓여 있어야 했다. 이재현은 아침 식사를 거의 말이 없이 했다. 그는 신문을 읽거나 태블릿을 보며 식사를 했고 미래가 그의 시야에 들어와도 거의 눈길을 주지 않았다. 그의 존재는 마치 거대한 그림자 같았다. 그녀는 그의 곁을 스치듯 지나가거나 그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말만 했을 뿐 어떤 사적인 대화나 감정의 교류도 없었다.
커피, 물, 서류 가져와. 이것이 그가 미래에게 하는 대부분의 말이었다. 그는 그녀를 마치 살아있는 로봇처럼 대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서 그저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미래는 이재현의 지독한 결벽증과 완벽주의에 적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먼지 한 톨, 머리카락 한 올도 용납되지 않았다. 그의 서재는 책 한 권의 위치도 흐트러져서는 안 되었고, 옷장은 색상별 종류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래는 그가 지나치게 예민하고 섬세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다. 그의 냉혹하고 무표정한 가면, 뒤에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하지만 미래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빚을 갚아야 했고 가족을 지켜야 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인내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다. 그의 비서 김민준 실장은 미래에게 이재현이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릴 적부터 극도로 치열한 환경에서 자랐고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는 늘 자신을 철저히 감추고 오직 이성과 논리로만 세상을 바라본다고 했다. 미래는 그의 지시를 따르면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종류의 커피를 마셨지만 미래는 가끔 그가 좋아하는 원두를 바꿔보거나 그의 건강에 좋은 차를 준비해 주었다. 그는 눈치채지 못하는 듯했지만 미래는 그의 컵이 비어 있을 때마다 그의 눈빛이 잠시 머뭇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일을 잘 먹지 않았지만 미래는 매일 아침 그의 식탁에 작게 썰어놓은 과일을 접시에 담아두었다. 대부분은 그대로 남겨졌지만 가끔 몇 조각이 사라져 있을 때면 미래의 입계는 작은 미소가 번졌다. 하루는 이재현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밤늦게까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다. 미래는 그가 피곤해 보인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늘 밤늦게까지 일을 했지만 그날은 유독 지쳐 보였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차 한 잔과 간단한 간식을 그의 서재 앞에 놓아두었다. 그는 처음에는 눈길도 주지 않았지만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잔이 비어 있었다. 미래는 그가 마셨다는 사실에 작은 기쁨을 느꼈다. 미래는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거는 대신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그의 운동화 끈이 살짝 풀려 있으면 몰래 다시 묶어두고 그의 셔츠에 보이지 않는 실밥이 있으면 몰래 잘라내었다. 그의 지갑에 영수증이 잔뜩 쌓여 있으면 조용히 정리해 두었다. 이런 작은 행동들은 그의 완벽주의적 성향에 맞춰주면서도 그에게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다. 그는 이러한 변화를 의식하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의 삶은 조금씩 더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었다. 이재현은 여전히 차가웠다. 하지만 미래는 그의 행동에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기 시작했다. 가끔 그녀가 실수로 물건을 떨어뜨리면 그는 전처럼 짜증을 내는 대신 짧게 한숨을 쉬거나 무표정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한 번은 미래가 거실에서 넘어질 뻔하자 그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물론 그것은 그녀의 착각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미래는 그가 완전히 무관심한 것은 아니라는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재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저택에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욱 어둡고 냉혹해 보였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래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갔다. 대표님, 괜찮으십니까?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피곤으로 붉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깊은 좌절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미래를 노려보듯 바라보았다. 강미래 씨, 당신이 뭘 안다고 함부로 묻는 건가?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허탈감이 섞여 있었다.
미래는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따뜻한 물을 가져와 그의 앞에 놓았다. 대표님, 힘드시면 잠시 쉬시는 게 어떠세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이재현은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얼음 같았지만 그 깊은 곳에는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는 듯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컵을 들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조용히 그 자리를 지켰다. 그녀는 그가 혼자 있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에게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이재현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자리에 들었다. 미래는 그의 방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무언가를 겪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한편 이재현의 주변에는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서서히 들이우고 있었다. JL그룹의 이사 중 한 명인 박진우. 그는 이재현의 사촌 형이자 그룹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재현의 경영 방식에 불만을 품어온 인물이었다. 박진우는 겉으로는 이재현을 지지하는 듯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이재현이 사적인 일로 인해 흔들리는 틈을 타 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재현의 냉혹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이재현이 어떤 사적인 약점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려 했다. 그는 이재현의 과거를 캐내고 그의 주변 인물들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시야에 강미래라는 존재가 들어왔다. 갑자기 이재현의 저택에 나타난 이 젊은 여성. 박진우는 그녀의 등장이 이재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지만 그것이 이재현의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미래는 자신의 주변에 들이운 어두운 그림자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작은 세계 속에서 이재현의 차가운 벽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 수 없는 이끌림에 이재현의 고독한 삶 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희망이 그녀를 더 큰 위험 속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을. X. 미래는 이재현의 차가운 태도 속에서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 균열 사이로 희미하게 인간적인 면모가 비쳤고 그것은 그녀에게 작은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그가 차 한 잔을 비웠을 때 혹은 그녀가 준비한 과일 접시에서 몇 조각이 사라졌을 때마다 말없이 미소 지었다. 이재현의 삶은 그녀가 오기 전과 분명 달라지고 있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텅 빈 전시관 같지 않았다. 미래의 존재는 그에게 알 수 없는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이재현 역시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미래를 단순한 도구로 여기지 않았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미래는 자신의 삶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가 아침에 준비하는 식사는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의식이 되었고 그녀가 정리하는 그의 서류들은 그에게 더 이상 혼돈이 아니었다. 밤늦게까지 일하다 지칠 때 그는 그녀가 조용히 가져다 놓는 차 한 잔에서 위안을 얻었다. 그는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감사를 표하지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가끔 그녀의 뒤를 맴돌았다. 그의 얼어붙은 감정의 벽이 미래의 꾸준하고 진심 어린 보살핌에 의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미세한 균열은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인해 거대한 균열로 변하고 말았다. 미래의 과거가 그녀를 다시 덮쳤다. 그녀의 가족이 진 빚을 갚기 위해 동분서주하던 미래는 과거에 사기를 당했던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친구는 미래가 돈을 빌려줄 테니 잠깐 명의만 빌려달라고 애원했고, 미래는 망설임 끝에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것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다. 친구는 미래의 명의를 이용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그 사실이 미래의 집으로 날아온 수많은 독촉장과 함께 드러났다. 그날도 미래는 이재현의 서재를 정리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때 현관문에서 우편함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미래는 습관적으로 우편물을 가져왔다. 우편물 더미 속에는 그녀의 이름으로 된 독촉장이 몇 통 끼어 있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너무나도 눈에 띄는 붉은색 글씨로 쓰여 있었다. 채무 불이행에 따른 법적 조치 경고. 미래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황급히 독촉장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이재현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의 손에 들린 붉은색 독촉장을 향하고 있었다. 그는 신문을 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히지 않았지만 그 싸늘한 시선은 미래의 심장을 꿰뚫는 듯했다. 그게 뭔가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가웠다. 미래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표님. 그저 제 개인적인 일이라고. 이재현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미래를 덮쳤다. 그는 미래의 손에서 독촉장을 빼앗아 들었다. 그의 눈이 글씨 하나하나를 훑어 내려갔다. 그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그리고 그의 눈동자에 거대한 실망감과 배신감이 서렸다. 이건 또 무슨 수작이지. 당신이 빚 때문에 나에게 접근했다고 생각해도 무방한 건가?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아닙니다, 대표님. 절대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가족의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재현은 독촉장을 그녀의 얼굴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종이장이 바닥에 힘없이 떨어졌다. 나는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결국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군. 돈 때문에 위장하고 나를 속이려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실망감과 함께 깊은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는 과거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권력을 이용하려 접근했던 경험이 있었고, 미래 역시 그런 부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의 오랜 불신과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온 것이었다. 아닙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대표님, 미래는 무릎을 꿇고 애원했다. 저는 정말 대표님을 속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저 빚을 갚기 위해 이 일을 시작했을 뿐 단 한 번도 대표님을 이용하려 한 적 없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재현은 그녀의 눈물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돌처럼 굳어 있었다. 당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이든 나는 속임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시오. 미래는 절망에 빠졌다. 대표님, 나가.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어떤 반론도 허용하지 않았다. 미래는 그의 명령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울면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최소한의 짐을 챙겼다. 그녀는 그에게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이재현의 차가운 눈빛은 그녀의 모든 희망을 산산조각 내 버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저주했다. 결국 그녀는 이재현의 신뢰를 얻지 못했고 다시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다. 그녀는 차가운 저택의 문을 나섰다. 어둠이 내린 서울의 밤거리에서 그녀는 갈 곳을 잃은 작은 존재처럼 느껴졌다. 미래가 떠난 후 이재현의 저택은 다시 예전의 싸늘한 공허함으로 돌아왔다. 이재현은 화가 났고 동시에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그는 미래의 성실함과
진심을 믿었던 자신을 비웃었다. 결국 모두 똑같아. 돈 앞에서는. 그는 자신의 오랜 불신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재현은 이상한 공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는 다시 맛이 없어졌고 그의 옷은 예전처럼 완벽하게 다려져 있지 않았다. 서재의 책들은 미묘하게 흐트러져 있었고 그의 지갑에는 영수증이 다시 쌓이기 시작했다. 그제야 그는 미래의 존재가 자신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메마른 삶에 조용히 스며들어 온기를 불어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그녀를 도구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녀는 그의 삶의 불편함을 해소해주고 알 수 없는 편안함을 주었던 존재였다. 그는 그녀가 떠나자마자 자신이 얼마나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는지 뒤늦게 깨달았다. 미래가 떠난 후 이재현의 업무 효율도 미묘하게 저하되었다. 그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다. 김민준 실장은 이재현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없었다. 그는 이재현이 강미래를 내보낸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사이 이재현의 사촌형이자 JL그룹의 이사인 박진우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박진우는 미래가 이재현의 저택을 나섰다는 소식을 듣고 쾌재를 불렀다. 그는 이재현의 사적인 삶이 흔들리는 틈을 타 그룹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재현이 추진하던 대규모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은밀히 조작을 가했다. 이 프로젝트는 JL그룹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사업이었지만 박진우는 일부러 치명적인 오류를 심어놓았다. 박진우는 이재현이 미래 문제로 인해 잠시 흐트러진 틈을 이용해 이 프로젝트를 이재현의 책임으로 돌리려 했다. 그는 이재현이 중요한 계약 서류를 검토할 때 핵심적인 내용을 교묘하게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이재현의 완벽주의를 역이용했다. 이재현은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스타일이었지만 피로와 미래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평소보다 꼼꼼하게 살피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며칠 후 이재현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최종 계약을 위해 출국했다. 그는 자신의 예상대로 박진우가 준비한 서류에 서명했다. 그 순간 그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칼날이 날아들고 있었다. 박진우는 이재현이 해외에 머무는 동안 언론과 그룹 내부의 이사들에게 이재현이 잘못된 정보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로 인해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교묘하게 여론을 조작하며 이재현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이재현은 해외에서 들려오는 불길한 소식에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서둘러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있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동요했다. 이재현은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찾았지만 박진우의 함정은 너무나도 교묘했다. 그는 자신의 완벽주의와 신뢰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사무실에 홀로 앉아 절망감에 휩싸였다. 그의 차가운 이성은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파악하려 했지만 이 상황은 그의 통제를 벗어나 있었다. 그는 자신이 박진우의 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문득 미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떠나기 전 그의 집에서 그녀는 어떤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정리했었다. 만약 그녀가 아직 곁에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왔다. 그는 그녀를 너무 쉽게 내쳤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재현은 망연자실한 채 탁상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보았다. 미래가 있었을 때는 늘 따뜻하고 향긋했던 커피였다. 이제는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처럼 그의 삶 또한 차가운 혼돈 속에 빠져 있었다. 그는 미래가 자신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그녀가 떠나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큰 구멍이 생겼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의 차가운 심장이 미세하게 통증을 느꼈다. 그는 강미래를 찾아야 했다. 그가 놓친 진실을 찾기 위해서라도 그녀의 도움이 필요했다. 강미래가 떠난 후 이재현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는 자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감지했다. 그의 냉철한 이성은 박진우의 교묘한 함정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JL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언론은 이재현의 무능력을 질타했고 내부에서는 그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독했다. 그를 따르던 충성스러운 비서 김민준 실장만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지만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이재현은 밤낮 없이 서류들을 뒤지고 자료를 검토하며 박진우의 음모를 파헤치려 애썼다. 그는 계약 서류의 모든 문구를 다시 확인했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한 모든 보고서를 꼼꼼히 살폈다. 하지만 박진우의 조작은 너무나도 치밀했다. 그는 이재현의 눈을 피해 핵심적인 부분을 교묘하게 바꾸어 놓았고 모든 증거는 이재현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분노했다. 자신을 기만하고 그룹을 위기로 몰아넣은 박진우에게 복수하고 싶었지만 그의 발목을 잡는 것은 다름 아닌 그 자신이었다. 깊은 절망감 속에서 이재현은 문득 강미래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가 떠난 이후 그의 저택은 다시 예전의 차가운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그녀가 조용히 정리해주던 서류 그녀가 섬세하게 맞춰주던 그의 생활 습관 그녀가 놓아두던 따뜻한 차 한 잔. 그 모든 사소한 것들이 그의 삶을 지탱하는 알 수 없는 힘이었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돈 때문에 자신에게 접근한 속물이라고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거짓을 말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녀의 투명한 눈동자는 오직 성실함과 순수함만이 가득했다. 그가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내쫓았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찢어 놓았다. 김 실장. 이재현은 늦은 밤 사무실에서 김민준 실장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강미래 씨를 찾아보시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김민준 실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즉시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이재현이 강미래를 후회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며칠 후 김민준 실장은 미래의 행방을 알아냈다. 그녀는 빚을 갚기 위해 다시 예전처럼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었다. 낮에는 작은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하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그녀의 소식을 듣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자신이 그녀를 내쫓지 않았다면 그녀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는 밤늦게 그녀가 일하는 편의점으로 찾아갔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미래의 모습은 예전보다 훨씬 초췌해 보였다.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녀는 손님들에게 여전히 친절하게 미소 지었다.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그녀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편의점 안으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미래는 고개를 숙인 채 인사했고 이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이재현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다. 그녀의 눈은 놀라움과 함께 깊은 상처와 경멸로 가득했다. 대표님, 이재현은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깊은 실망감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강미래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미래의 목소리에는 냉기가 서려 있었다. 저는 대표님과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저를 내쫓으셨을 때 이미 모든 관계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재현은 그의 생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속였다고 생각했다. 나의 오만함 때문에 당신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틀렸다. 미래는 그의 사과에 흔들리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판단하십니다. 제가 빚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을 보셨을 때 저를 이용하려 했다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대표님을 이용하려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을 뿐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당신의 진심을 알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 어리석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래의 눈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강미래 씨, 내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미래는 코웃음 쳤다. 제 도움이요. 저를 내쫓으셨던 분이 저에게 무슨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박진우 이사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다. 이재현은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그룹의 미래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나는 그의 음모를 막아야 한다. 하지만 지금 나는 고립되어 있다. 나의 시야가 좁아져 있고 나의 판단력이 흐려져 있다. 당신이 필요하다. 당신의 섬세한 관찰력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미래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재현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그의 절박함과 진심을 느꼈다. 그리고 그녀는 그에게서 어렴풋이 다른 면모를 보았다. 그가 강하고 냉혹한 CEO가 아니라 이 거대한 위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한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왜 대표님을 도와야 하죠? 미래는 여전히 냉담하게 물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해주겠다. 이재현은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의 빚을 모두 갚아주겠다.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저지른 모든 잘못을 속죄하겠다. 나는 당신을 다시 믿고 싶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믿는다. 미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다. 이재현을 돕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박진우라는 거대한 세력과 맞서는 것은 그녀 같은 평범한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재현의 절박함 속에서 그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좋아요. 미래는 마침내 결심했다. 대표님을 돕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대표님의 가사 도우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대표님의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저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말을 믿어 주십시오. 이재현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스쳤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겠다. 당신의 모든 조건을 수락하겠다. 다시 한번 미안합니다, 강미래 씨.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는 미래에게 손을 내밀었다. 미래는 잠시 망설이다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온기가 느껴졌다. 그녀의 손을 잡는 그의 힘은 마치 그녀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렬했다. 미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정리하고 이재현의 차를 타고 그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녀는 저택의 문턱을 다시 넘어서는 순간 이전에 느꼈던 공포와는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거대한 싸움에 대한 비장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빛 때문에 숨어 지내던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현이라는 거대한 존재와 함께 거대한 악에 맞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재현은 그녀에게 자신이 수집한 모든 자료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그는 박진우의 음모가 얼마나 치밀하고 교묘한지 설명했고 자신이 놓쳤던 부분들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미래는 그의 말을 경청하며 자료들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의 완벽주의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취약성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를 돕겠다는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그가 놓쳤던 사소한 단서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박진우가 계약 서류에 삽입한 미세한 오타 프로젝트 진행 보고서에 날짜 오류, 그리고 알 수 없는 계좌로 흘러간 수상한 자금 흐름. 이재현은 이 모든 것을 간과했지만 미래의 섬세한 눈은 그것들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의 통찰력은 이재현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이재현은 미래의 발견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런 사소한 것들을 내가 놓치다니.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다시 한번 되뇌었다. 역시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을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대표님. 미래는 차분하게 말했다. 박진우 이사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를 공격해야 합니다. 그의 약점은 그의 오만함입니다. 그는 대표님을 과소평가하고 저 같은 존재는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을 겁니다. 이재현은 미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얼굴에 다시금 냉철한 결의가 떠올랐다. 그는 더 이상 고립된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강미래가 있었다. 차갑고 냉혹했던 CEO는 이제 자신을 믿어주는 한 여인과 함께 거대한 어둠에 맞설 준비를 마쳤다. 그들의 연합은 박진우의 모든 예상과 계획을 뒤엎을 거대한 파도가 될 것이었다. 이재현과 강미래는 거대한 저택의 서재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밖은 고요한 새벽이었지만 서재 안은 치열한 두뇌 싸움으로 뜨거웠다. 이재현의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재무제표와 계약 서류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고 미래의 손에는 그가 건넨 자료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눈은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는 듯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이재현이 간과했던 사소한 오류들을 찾아내고 박진우의 교묘한 함정을 하나씩 해체하기 시작했다. 대표님, 여기 이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자금 흐름을 보세요. 미래가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켰다. JL그룹에서 흘러나간 자금이 중간에 한 번 더 거쳐가는 페이퍼 컴퍼니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유령 회사입니다. 이 자금은 결국 박진우 이사의 비자금으로 흘러들어갔을 겁니다. 이재현의 미간이 깊게 찌푸려졌다. 그는 수십 번도 더 확인했던 자료였지만 미래의 지적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 연결고리가 보였다. 내가 이걸 왜 놓쳤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인데. 그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섞여 있었다. 박진우 이사는 대표님의 완벽주의를 역이용했습니다. 미래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대표님께서는 모든 것을 논리와 숫자로만 판단하시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놓치기 쉬운 겁니다. 그는 대표님께서 직접 보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래의 통찰력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났다. 그녀는 단순히 서류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의 차갑고 이성적인 시야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미래의 섬세하고 예민한 감각이 포착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밤샘 작업을 이어갔다. 이재현은 미래의 지시에 따라 김민준 실장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고 미래는 그 자료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단서들을 찾아냈다. 그들은 박진우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의 은밀한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박진우는 그룹 내부에 자신의 사람들을 심어두고 있었고 이재현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방해 공작을 펼치고 있었다. 그는 이재현의 사적인 약점을 이용하려 했지만 이재현이 미래를 찾아내고 그녀와 손을 잡을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어느 날 이재현은 잠시 휴식을 취하며 미래에게 따뜻한 차를 건넸다. 강미래 씨, 당신의 통찰력은 정말 놀랍군. 내가 알던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나다. 미래는 차를 받아들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과찬이십니다, 대표님.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 대신 결연함이 서려 있었다. 이제 박진우를 궁지로 몰아넣을 확실한 증거들이 모였다. 이재현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곧 열릴 이사회를 통해 나를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그때가 우리가 그를 끝장낼 기회다. 이재현과 미래는 이사회를 위한 치밀한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박진우가 어떤 수를 쓸지 예측하고 그에 대한 방역 계획을 세웠다. 미래는 박진우의 심리를 분석하여 그가 예상하지 못할 타이밍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계획을 세웠다. 이재현은 그녀의 전략에 전적으로 동의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오만함에 갇히지 않았다. 그는 미래를 신뢰했고 그녀의 판단을 믿었다. 박진우는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이사회를 통해 이재현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고 자신이 JL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될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는 이재현이 여전히 강미래의 문제로 인해 심적으로 흔들리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는 이재현을 과소평가했고 강미래라는 존재는 아예 그의 계산에 넣지도 않았다. 이것이 그의 가장 큰 오만함이자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이사회 당일 JL그룹의 최고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이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재현의 위기와 박진우의 야심에 대해 수군거렸다. 박진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사회 의장석에 앉은 이재현을 바라보았다. 그는 자신이 곧 그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재현은 차분한 표정으로 이사회를 시작했다. 그는 먼저 해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빛났다. 박진우는 자신이 조작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이재현을 맹공격했다. 그는 이재현이 그룹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으며 더 이상 대표이사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이고 치밀해 보였다. 이사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이재현이 김민준 실장에게 눈짓을 보냈다. 김민준 실장은 준비된 스크린에 한 영상을 재생했다. 그것은 박진우가 은밀하게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하고 JL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다. 영상이 재생되자 회의실은 술렁거렸다. 박진우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박진우는 소리쳤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음해입니다. 이재현은 차분하게 박진우를 바라보았다. 박진우 이사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JL그룹의 자금을 빼돌리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강미래 씨가 발견한 것입니다. 미래는 이재현의 곁에서 차분하게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박진우를 응시했다. 박진우는 그녀를 보고 더욱 경악했다. 그는 미래가 이재현의 곁에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저런 하찮은 존재가 감히. 그의 오만함이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 미래는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박진우가 해외 투자 프로젝트의 계약 서류에 일부러 치명적인 오류를 삽입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그녀는 그의 치밀한 수법과 의도를 하나하나 짚어냈다. 그녀의 설명은 논리적이고 명확했으며 어떤 반박도 허용하지 않았다.
이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축축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을 도망치려 했다. 하지만 이미 회의실 문 앞에는 보안 요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박진우 이사님, 어디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재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승자의 여유가 섞여 있었다. 당신의 모든 음모는 끝났습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박진우는 결국 체포되어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이사들은 이재현의 냉철한 판단력과 그 옆에 선 강미래의 놀라운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들은 이재현이 이 거대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곁에는 그를 믿고 지지하며 그의 약점을 보완해주는 강미래가 있었다. 이사회는 이재현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JL그룹은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고 이재현의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다. 그는 강미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감사함과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래는 그의 눈빛을 피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빛이 마주치는 순간 차가운 사무실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선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이재현은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미래는 그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다른 사람을 신뢰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그의 얼어붙은 심장에 온기를 불어넣었고 그를 진정한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들은 함께 거대한 어둠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 앞에는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하관계를 넘어 깊은 존경과 신뢰, 그리고 사랑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사회에서의 승리는 이재현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냉혹하고 고독한 CEO가 아니었다. 강미래의 존재는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을 녹여내었고 그를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성장시켰다. 그는 이제 사람의 진심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졌고 자신만이 아닌 타인에게도 의지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웠다. 미래 또한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빚더미에 갇힌 가련한 여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과 통찰력을 발휘하여 거대한 악에 맞섰고 이재현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었다. 박진우 이사가 체포된 후에도 JL그룹은 완벽한 안정기에 접어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박진우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인정하지 않고 발악했고 그의 세력은 그룹 내부에 깊숙이 뿌리박혀 있었다. 이재현과 미래는 박진우의 잔존 세력을 뿌리 뽑기 위해 쉴 틈 없이 협력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현은 미래의 탁월한 문제 해결 능력과 위기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녀는 단순히 증거를 찾아내는 것을 넘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놀라운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대표님, 박진우 이사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또 다른 차명 계좌가 있습니다. 미래가 새벽까지 이어진 자료 분석 끝에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다. 이 계좌는 그의 친동생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입출금 내역을 보면 모두 박진우 이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재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당신이군. 김 실장도 놓쳤던 부분을 당신이 찾아냈어. 이 증거를 확보하면 박진우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그의 눈빛에는 미래에 대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김민준 실장과 함께 팀을 이루어 박진우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를 파헤쳤다. 그 과정에서 박진우가 JL그룹의 기술을 해외에 빼돌리려 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밝혀졌다. 그의 탐욕은 끝이 없었고 그의 악행은 상상을 초월했다. 이재현은 분노했지만 미래는 침착하게 모든 상황을 이성적으로 판단했다. 그녀의 차분함은
이재현의 분노를 다스리고 그가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다. 그러면서도 이재현과 미래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다. 밤샘 작업이 이어질 때마다 이재현은 미래를 걱정했고 그녀에게 따뜻한 차나 간식을 직접 가져다 주었다. 그는 더 이상 무표정하게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향할 때마다 따뜻하고 부드러워졌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는 미래를 향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미래 또한 이재현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차갑고 오만한 CEO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눈빛에서 자신을 향한 따뜻함과 진심을 읽을 수 있었다. 그가 자신을 믿고 의지할 때마다 미래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피어났다. 그것은 단순한 감사함이나 존경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감정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온기를 찾았다. 어느 날 저녁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이재현은 미래와 함께 저택의 정원을 거닐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다. 강미래 씨, 이재현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었다면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은 나를 구해주었다. 미래는 고개를 숙였다. 대표님께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신 겁니다. 저는 그저 작은 도움을 드렸을 뿐입니다. 아니. 이재현은 미래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당신은 나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다. 당신은 내게 세상의 다른 면을 보여주었다. 돈과 권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이 가르쳐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그는 미래의 얼굴을 감싸 안았다. 그의 엄지손가락이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쓸었다. 미래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는 별빛이 가득했다. 그의 눈빛은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미래는 그의 진심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다. 대표님, 미래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대표님을.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재현은 그녀에게 몸을 숙여 입을 맞추었다. 그의 입술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것은 뜨거운 갈증을 해소해주는 샘물 같았고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는 온기 같았다. 미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그녀의 몸은 그의 품에 완전히 녹아내렸다. 그들의 키스는 길고 깊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사랑의 맹세였다. 그 순간 이재현은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평화와 행복이 바로 강미래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냉혹하고 잔인했던 CEO는 이제 사랑을 하는 한 남자가 되었다. 다음 날 JL그룹의 모든 불법적인 정리가 마무리되었다. 박진우와 그의 공범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그룹은 완벽한 안정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재현은 이사회에서 자신의 변화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인간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을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의 발표에 이사들과 직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이재현이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음을 느꼈다. 그의 변화는 개인적인 삶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미래를 자신의 비서실로 영입했다. 물론 그녀는 더 이상 단순한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재현의 가장 중요한 조언자이자 파트너였다. 그녀는 공식적으로 그의 곁에서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녀의 지위는 그룹 내에서 확고해졌고 아무도 그녀를 감히 무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련한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강하고 지혜로우며 사랑받는 여인이었다. 이재현은 미래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기억했고 그녀의 모든 것을 존중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직접 요리를 해주기도 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꽃을 매일 아침 가져다 주었다. 그의 사랑은 섬세하고 깊었다. 그는 미래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그녀의 가족 문제까지도 자신의 일처럼 해결해 주었다. 미래의 빚은 모두 청산되었고 그녀의 가족은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다. 미래는 이재현의 사랑 속에서 모든 고통을 잊었다.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이재현이라는 거대한 존재가 자신 때문에 변화하고 자신을 사랑하며 자신을 아끼는 모습에서 무한한 감동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라 자신만을 사랑하는 남자였다. 어느 날 밤 그들은 저택의 정원에서 나란히 앉아 별을 바라보았다. 미래야, 이재현이 부드럽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 삶에 나타나줘서 고맙다. 당신은 내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고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 미래는 그의 품에 기댔다. 재현 씨, 그녀의 목소리는 행복으로 가득했다. 저도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서로를 향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 거대한 시련을 이겨내고 서로를 통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한 두 사람은 앞으로 펼쳐질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할 것이었다. 이재현과 강미래 그들의 사랑은 서울의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 이재현과 강미래는 서로의 손을 잡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병풍처럼 두른 JL그룹 본사 최고층 집무실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며 도시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박진우 이사의 음모는 완벽하게 진압되었고 그의 모든 불법적인 행위는 법의 심판을 받았다. JL그룹은 이재현의 리더십 아래 다시금 견고해졌고 그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다. 그는 이제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인정받았다. 미래는 이제 이재현의 공식적인 파트너이자 그의 비서실장으로서 그룹의 핵심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했다. 그녀의 탁월한 통찰력과 뛰어난 분석 능력은 JL그룹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는 강하고 당당한 여성으로 거듭났다. 그녀의 주변에는 그녀를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김민준 실장은 미래를 강 실장님이라고 부르며 그녀의 모든 의견을 존중했다. 오늘은 중요한 해외지사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셔야 할 안건들이 많습니다. 미래는 이재현의 앞에 놓인 태블릿을 정리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이재현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이재현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자신에게로 끌어당겼다. 내 삶에서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야, 미래야.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당신은 내게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을, 불신이 아닌 신뢰를 가르쳐 주었다. 미래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얼굴을 묻었다. 재현 씨도 마찬가지예요. 저에게는 세상이 온통 어둠뿐이었는데 재현 씨가 저에게 빛을 보여줬어요. 사랑받는다는 게 어떤 건지, 희망이 어떤 건지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잠시 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침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 갑을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서로를 채워주는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였다. 이재현은 이제 미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었다. 그의 삶의 모든 중심은 미래로 바뀌었다. 그는 그녀의 작은 습관, 그녀의 좋아하는 음식, 그녀의 미세한 표정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운 것을 주고 싶어 했다. 미래의 빚은 이미 오래전에 모두 청산되었다. 이재현은 그녀의 가족에게 안정적인 삶을 선물했다. 그녀의 동생은 이제 대학에서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미래는 이 모든 것이 이재현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더 헌신적으로 그의 곁을 지켰다. 이재현은 회의실에서 미래의 손을 잡고 들어갔다. 그의 눈빛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그녀가 자신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었다. 더 이상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미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그녀를 내 사람이라고 칭하며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를 아끼고 존중했다. 냉혹했던 CEO의 변화는 그룹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직원들은 이재현의 인간적인 면모에 감동했고, 그룹의 분위기는 더욱 활기차고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이재현은 미래를 위해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저택의 정원에는 수많은 촛불이 빛나고 있었고, 아름다운 음악이 잔잔하게 흘러나왔다. 그는 직접 요리를 했고, 미래가 좋아하는 꽃으로 식탁을 장식했다. 미래는 그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다. 미래야. 이재현이 무릎을 꿇고 앉아 미래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상자 안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남은 평생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 당신은 나의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다. 미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재현 씨. 저도 재현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영원히. 그들은 서로를 얼싸안았다. 그들의 포옹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견고하고 따뜻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로소 완전해지는 순간이었다. 한때 냉혹하고 잔인했던 CEO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가 되어 가련했던 여인의 손을 잡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아름답게 치러졌다. JL그룹의 모든 임직원들과 미래의 가족, 그리고 그들의 진정한 관계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앞날을 축복했다. 이재현은 결혼식 내내 미래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미래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빛나 보였다. 몇 년 후 JL그룹은 이재현과 미래의 리더십 아래 더욱 번성했다. 그들은 단순히 기업의 이윤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이재현은 더 이상 냉혹한 CEO라는 수식어 대신 존경받는 리더이자 사랑꾼이라는 수식어를 얻게 되었다. 그들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공허한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사랑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밤하늘의 별들이 쏟아지는 날이면 이재현과 미래는 여전히 정원에 앉아 서로에게 기대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사랑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고 더욱 깊어졌다. 강미래는 이재현의 삶의 모든 것이 되었고, 이재현은 강미래의 영원한 수호자이자 연인이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계속될 한편의 아름다운 동화였다.